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누군가와 작별을 고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수십 년간 다양한 분들과 만나 상담하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를 마무리할 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이 바로 여기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53세 직장인 최동혁 씨의 경우를 보면 그는 대학 동기와 무려 25년을 우정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상 이견이 생기면서 그 친구가 "너는 정말 고집이 세다. 내 말은 전혀 안 들으려고 하네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고 동혁 씨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분노와 실망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는 순간 그 후 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한 번의 잘못된 대응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새로운 만남에서도 그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관계를 정리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그 대신 어떻게 행동해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이별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원칙들을 모른 채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의 시원함 대신 평생 따라다닐 후회와 상처받은 관계들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단 10분, 오늘의 영상에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작별 인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맞닿아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세요.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동혁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처음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습니다. 25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다행히 동혁 씨는 하룻밤을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동혁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지 결정됩니다. 6개월 후 동혁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지금쯤 후회로 잠 못 이루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인연을 끊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동혁 씨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인연을 끊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하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연을 끊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자물쇠를 풀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만난 47세 간호사 한미순 씨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순 씨는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와 크게 다퉜습니다. 승진 문제로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그 동료가 "언니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시네요. 후배들한테도 너무 까칠하고요." 라는 말을 던졌죠.
미순 씨는 그 말에 깊이 상처받았지만 그냥 알겠다고만 답하고 그 동료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순 씨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새로운 후배가 실수하면 이것도 못해? 라고 짜증을 내고 다른 동료들이 농담을 해도 나를 비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의 자물쇠를 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마음속에 단단히 잠겨버리면서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전이라고 부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다른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마치 상한 음식 하나가 냉장고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자물쇠를 푸는 4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 이름 붙이기입니다. 화가 난다, 서럽다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 허무하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 제한 두기입니다. 무한정 상처에 머물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이 감정을 느끼는 시간을 일주일로 정하겠다라고 선언하세요. 기한이 있으면 마음도 더 빨리 정리됩니다. 세 번째는 관점 뒤바꾸기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상처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다짐 세우기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세요. 상처를 교훈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순 씨는 이 방법을 적용한 후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일로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은 후배들과도 훨씬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연을 끊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자물쇠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때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안고 살면 결국 자신만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풀지 못한 자물쇠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진짜 자유로운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쓰레기를 주변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연을 정리한 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남을까요? 분노, 서운함,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의 쓰레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쏟아내는 실수를 저지르죠. 41세 주부 은영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은영 씨는 15년 넘게 가깝게 지내던 동네 친구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은영 씨 아이 교육 방식에 대해 요즘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너무 과보호하는 것 같아. 라고 계속 간섭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죠. 결국 은영 씨는 이제 우리 만나지 말자라고 선언하며 그 친구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본인의 선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아이 학원에서 만나는 다른 엄마들에게 그 친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사실 채은이란 사람이 있는데 정말 간섭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이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남의 아이 교육에 참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친구를 비난하는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엄마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하며 공감해 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은영 씨를 조금씩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은영 씨가 저렇게 다른 사람 욕을 하는 걸 보니 나하고 사이가 틀어져도 저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끝난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는 순간, 여러분 자신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동네가 좁다 보니 은영 씨가 한 말들이 그 친구 귀에 들어갔고, 오히려 은영 씨가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정적 정보 전파 효과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뜻이죠. 마치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본인도 더러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72시간 원칙을 지키세요. 인연을 끊은 후 72시간 동안은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세요.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객관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한 사람, 한 번만 원칙을 세우세요.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면 가장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만 딱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지 마시고요. 셋째, 감정 중심으로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었다로 초점을 바꾸세요. 상대방 비난이 아닌 내 감정 표현으로 말이죠. 넷째, 해결책 요청으로 마무리하세요.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조언을 구하는 형태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은영 씨는 이런 원칙을 배운 후 6개월 만에 주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해 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마음이 깨끗해진 느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연을 끊은 후에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그 인연을 진정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마무리는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마음의 쓰레기는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들이 여러분을 깨끗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끝난 인연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건지 말입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퍼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 감정의 출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감정의 출구를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연이 끝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엄청난 감정 에너지가 쌓입니다. 이 에너지는 반드시 어딘가로 나가야 하죠. 문제는 이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36세 프리랜서 작가 지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민 씨는 함께 웹툰을 제작하던 일러스트레이터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어느 날 지민 씨 스토리는 너무 뻔해요. 요즘 독자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닌데? 라고 작업물을 혹평했죠. 지민 씨는 몇 달간 밤새워 만든 스토리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지민 씨가 선택한 감정의 출구는 복수였습니다. 지민 씨는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SNS를 계속 확인하며 새 작업물에 대해 비난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이런 그림체로 남 작품 평가할 자격이나 있나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심지어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까지
지속적으로 비난 댓글을 달았습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웹툰 업계가 생각보다 좁다 보니 지민 씨가 한 행동들이 다른 작가들과 출판사에 알려졌죠. 감정 조절을 못하는 작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일러스트레이터는 지민 씨의 악플을 보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작업에만 집중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고 결국 인기 작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감정의 출구를 잘못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민 씨는 자신의 에너지를 상대방 공격이라는 파괴적 출구로 보냈고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된 거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에너지는 방향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같은 에너지라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향하면 성장의 연료가 되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향하면 독이 됩니다. 그럼 감정의 올바른 출구는 어디일까요?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전환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작 에너지로 승화시키세요. 억울하고 화난 감정을 새로운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만드는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자기계발 동력으로 활용하세요. 그 사람이 지적한 부분이 정말 문제라면 그것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상처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꾸는 거죠. 셋째, 새로운 관계 투자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면 그 에너지를 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하세요. 복수보다는 새로운 만남에 집중하는 겁니다. 넷째, 내 삶에 집중하세요. 소홀했던 취미나 관심사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 사람 생각할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지민 씨는 이런 방법을 배운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수 대신 자신만의 독창적인 웹툰을 완성했고 그 작품이 큰 인기를 얻어 성공한 작가가 됐죠. 여러분, 인연이 끝날 때 생기는 강력한 감정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에너지를 상대방 공격에 쓰면 여러분만 손해보지만 자신의 성장에 쓰면 더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자기 개발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감정의 출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할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연을 끊을 때 피해야 할 3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자물쇠를 풀고 마음의 쓰레기를 퍼뜨리지 않으며 감정의 출구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 이 3가지를 지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단계 성장한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먼저 자신을 수양한 후에 남을 구한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인연은 내가 완전해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화해했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새로운 사람으로 달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상처난 그릇에 새 음식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다 세어버리고 말죠. 그렇다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지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의 문이 열립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는 상대방의 진심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의심과 불안이라는 안개가 끼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가장 소중한 만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쫓으면 도망가지만 가만히 있으면 날아와 앉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음의 정원을 충분히 가꾸신 후에 새로운 꽃을 심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잘 준비된 토양에서 자란 꽃이 가장 아름답고 오래가는 법이니까요. 진정한 인연은 기다림의 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라도 켜드릴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마무리한 이별은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성찰이 바로 그런 의미 있는 검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도 언젠가는 소중한 자산이 되어 여러분만의 독특한 매력이 될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되면서 더 강한 면역력을 만들어내고 경험은 쌓이면서 더 깊은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의 영혼이 각자 걸어가야 할 길을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관계의 종료 시점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노나 원망 대신 이해와 성장을 선택하시고 비난 대신 용서를 택하시며 파괴 대신 창조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별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공간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테니까요. 오늘의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이별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만남이, 모든 아픔 뒤에는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충만함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